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구 GTV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100일이 되어갑니다. 오늘 방송은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유럽의 움직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 즉 EU 정상회담이 지난 5월 30일에서 31일 사이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중요한 의제로서는 러시아산 석유 금수에 관한 논의를 하는 회담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6차 대러시아 제재가 논의의 중심이 됩니다. 유럽연합은 5차까지는 제재 논의를 거쳐오면서 대러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는데요. 이번 6차 논의에서는 제재 패키지 즉 종합 제재안을 최종 확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회담이었습니다. 네, 요약하면 앞으로 6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까지는 석유 제품까지 수입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러시아 제재안이죠. 그런데 회담 과정에서 회원국 간에 이견이 있고 또 이것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EU의 단합에 금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도 느껴진다는 거죠. 독일의 레베르트 하벡 부총리의 말이 29일 전해졌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리 유럽이 단합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았다. 이번 EU 정상회의에서도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EU 단합이 무너진다. 네, 그 저해의 결정적인 요인은 러시아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에서 서로 대러 제재의 일체감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죠.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90%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에는 석유 제품 수입도 차단한다는 대러 제재안을 합의하고자 시도했었습니다. 일단 로이터 통신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27개국 회원국이 부분적으로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데까지는 합의했다고 미셸 상임의장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국 간의 이견이 불거지고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원유 중에서 해상으로 운송 수입되는 원유만 중단한다.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육상 수송로로 들어오는 원유는 일단 그냥 두겠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지도를 확인해 보시면 러시아산 원유를 육상으로 수송하는 수송관으로 말하자면 벨라루스를 통해 들어오는 드루즈바 송유관이 있는데요. 이 드루즈바 수송 파이프라인은 우랄산 원유만 수송하는데요. 세계 최장 4,000km의 파이프라인으로서 구소련 시절인 1964년 전체 가동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10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송유관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파이프라인이죠. 이 드루즈바 송유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통과해서 폴란드,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으로 이어집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 송유관으로 사들이는 원유는 전체 러시아산 원유의 3분의 2가량으로서 이 통로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6차 EU 정상회담에서 가장 강력하게 러시아 석유 금수 제재를 반대한 회원국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네,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러시아의 원유 의존도가 65%나 되는 나라입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자국 에너지의 절박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요. 이번 원유 금수 조치는 헝가리에는 핵폭탄에 해당한다. 이렇게 심각한 예상 피해 상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수입 시스템 변화로 생기는 우리나라의 피해액이 180억 유로 24조 원에 달하는데요. 굳이 러시아 원유를 제재한다면 이걸 보상해달라고 EU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헝가리를 비롯한 몇몇 회원국은 2024년까지 유예 조항을 두어서 유예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글쎄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을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4회 연임을 하게 된 총리인데요. 쭉 친러 기조를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원유 공급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러시아 제재를 지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이번 6차 제재안 가운데는 석유 금수뿐만 아니라 러시아 최대 은행 스바르뱅크의 스위프트 제외, 또 3곳의 러시아 국영방송사의 유럽연합 내 방송 금지, 또 우크라이나 학살 러시아 지휘관과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제재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참고로 유럽이 5차까지 러시아에 가하고 있는 제재안을 말씀드리면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5차에 있었습니다. EU 영내 선박 입항 금지,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거래 중단,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 등, 그리고 러시아 정재계 고위 인사들 제재, 푸틴 대통령의 가족 등도 이 제재의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원유 금수 조치는 지금까지 EU가 단행했던 대러시아 경제 제재 가운데는 그래도 가장 파괴력이 있는 제재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벨기에와 독일, 네덜란드 등 해상 운송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온 국가가 있는데요. 이 회원국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 다른 경로로 원유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EU라는 단일 시장 안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로 러시아가 보고 있었던 원유 판매 수익금, 이걸 말씀드리면 통틀어서 러시아는 매월 230억 달러, 약 238조 5천억을 매달 수익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취하던 러시아로서는 가혹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세르비아 대통령 알렉산더 부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단독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호의적으로 확보하는 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공급 계약은 3년, 여기에 사인하는데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자구책임이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서방 세계가 러시아산 가스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독자 행보를 했다고 하는 거죠. 세르비아도 EU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가 유럽연합 각국이 대체 에너지 수입국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 치솟는 유가 그리고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모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 목소리를 내온 EU의 단합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유럽연합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힘을 모아왔지만 앞으로 그 의지의 연속성이 어떻게 변할지는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